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표를 다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행과 열을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엑셀에서 들고 온 데이터를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거나 필터링하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보기 편하게 다듬어 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데이터 프레임 표는 네이버 금융에서 인기 검색 종목을 들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걸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작업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게 표시가 없어서 제가 파란 것에는 마이너스 표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수정을 했고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불러서 나머지 수정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모듈을 PD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을 읽어와야 되겠는데요. 이 판다스 모듈 안에 있는 read excel 이라는 함수로 들고 오면 되는데 이 안에다가 이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는 주소와 파일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함수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d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들고 와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냐면 요게 컨텐츠 내용으로 하고 싶고요. 이 위에다가 컬럼을 만들고 싶습니다. 컬럼을 여기는 종목, 여기에는 주가, 여기에는 등락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위에 거를 생략하고 읽어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줄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리드 엑셀에서 어떠한 옵션을 쓰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었죠. skip rows 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을 생략하겠다. 몇 개의 행을 생략하겠다라는 뜻이죠. 한 개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df가 이런 식으로 이 코스피가 들어있는 한 줄을 날려서 그 밑에부터 들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종목, 주가, 등락을 넣기 위해서 df 컬럼즈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코스피 인기 검색 종목 unnamed 1, unnamed 2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 비스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컬럼으로 바꿔줍니다. 어떤 것으로 바꿔주냐? 종목 그리고 주가 등락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실행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df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번 영상에서 할 표 다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 다듬기 첫 번째 단계로서 해볼 것은 행과 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엑셀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을 날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애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듯이 줄 전체를 긁어서 우클릭한 다음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파이썬에서는 이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드롭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가로줄인 행의 경우를 보면 드롭 뒤에 괄호 안에 지우고 싶은 인덱스를 입력합니다.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옵션으로 엑시스를 0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세로 줄인 열을 삭제하는 방법을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엑시스 옵션을 1로 바꿔주면 됩니다. 당연히 지우고 싶은 열의 컬럼을 앞에 적어줘야겠죠. 대괄호 안에 지우고 싶은 컬럼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드롭 함수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이 5번 인덱스 가로줄 행이 되겠죠. 이것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nan으로 찬 줄을 drop na 함수로 날렸었는데요. drop na는 이제 이렇게 nan으로 된 경우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아니고 쓸데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 줄을 날려보겠습니다. df 다음에 drop을 하면 되겠죠. 그 안에 이 가로줄의 인덱스를 대괄호 안에 넣어서 적어주게 될 거고요. 옵션으로 axis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가로는 0, 세로는 1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이 5번 인덱스가 5인 행을 날릴 수 있지만 이것을 0으로 하지 않고 기억하기 어려운 분들은 인덱스라고 문자열로 넣어줘도 이렇게 날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컬럼이라면 이렇게 컬럼즈를 넣어주면 되겠죠. 컬럼즈를 넣거나 1을 넣으면 됩니다. 어쨌건 지금 다시 요거를 한다고 해서 df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inplace true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영구적으로 바뀌고요. 아니면 이 바뀐 모습을 다시 df로 저장을 해야 영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f를 다시 확인을 하면 이게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크게 불만은 없지만 이 인덱스가 살짝 불만입니다. 5가 하나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뛰는 번호들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기능 중에서 이 인덱스를 리셋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다시 0부터 9까지가 되겠죠. 하나가 빠지니까 0부터 9까지로 인덱스를 맞춰주고 이 한 줄을 이 컬럼으로서 세로 줄로써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보면 되겠죠. 이것을 reset index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제로 여기에 있던 원래 인덱스가 밖으로 인덱스라는 컬럼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0부터 9까지 오름차순으로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로줄을 날려주면 이 인덱스는 오름차순으로 잘 나오고 이 내용도 잘 나오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이게 지금 5개 T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안 바뀌었으니까 이걸 df로 저장을 해서 봐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df가 영구적으로 리셋 인덱스가 된 것이고요. 자, 이제 요 df의 세로줄 인덱스 컬럼을 날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롭 함수를 쓸 거고요. 그리고 날리고 싶은 컬럼 이름이 인덱스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컬럼 이름이 인덱스라서 인덱스라고 적는 거지, 만약에 뭐 등락을 날리고 싶으면 얘네 등락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axis가 1이어도 되고 컬럼즈여도 됩니다. 컬럼즈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인덱스가 되어 있는 곳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1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df라고 저장을 해주고 해야 영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행과 세로 열을 날려보는 것을 실습해 봤고요. 이 다음 단계로서 표를 더 심화적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행과 열을 삭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엑셀에서는 정렬 및 필터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종류에 따라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필터에서는 어떠한 열, 컬럼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 내가 관심 있는 정보만 솎아서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sort values 함수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sort가 정렬하다라는 뜻이고 value가 값이니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가 되겠죠. 괄호 안에는 정렬 기준이 될 컬럼을 대괄호 안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라면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이겠지만 이렇게 문자열의 경우 A, B, C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림차순의 경우는 같은 함수를 사용하지만 ascending 옵션을 false로 해야 됩니다. ascending이 단어의 뜻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true로 놓으면 오름차순, false로 놓으면 내림차순이 되겠죠. 하지만 기본 옵션이 true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옵션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고 내림차순의 경우에만 ascending 옵션을 false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사용하기 앞서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의미 있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등락에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은 주가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이버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주가 자체가 좀 높은 경우 등락되는 폭이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 1,000원이 올라도 4,500원에서 1,000원이니까 꽤 많이 오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등락 퍼센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데 이 기존에 있던 컬럼을 계산해 가지고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df 주가 등락 퍼센트라고 새로운 컬럼을 만들 건데요. 이걸 요거 나누기 요거가 되겠죠. 등락 나누기 주가. 원래 같았으면은 만약에 리스트의 경우라면은 포문을 써가지고 인덱싱을 해서 이 각자 순서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서 나눠서 여기 집어넣고 하는 그런 포문을 넣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df 등락을 df 주가로 나누면 됩니다. 되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등락 퍼센트라는 것이 이렇게 생성되고 실제로 이거를 나눠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100까지 해야 퍼센트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몇 퍼센트가 올랐고 몇 퍼센트가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0원만 올랐지만 23% 말이 잘 안 나오는 23%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려산업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 해볼 건데요. 먼저 오름차순부터 df sort values인데 우리 sort values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하나의 팁이 되겠는데요. sort까지 쓰고 탭을 한번 눌러봅니다. 여러 번 눌러야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df에 걸 수 있는 함수, 메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했던 것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면 한번 탭을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sort values가 추천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선택을 하면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등락 퍼센트겠죠. 등락 퍼센트. 이제 오름차순, 가나다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옵션을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큰 거부터 이렇게 내리는 거를 좋아하죠. 내림차순으로서 ascending이 오름차순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false로 놔야 이 순서가 뒤집힙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가 뒤집혀서
가장 높은 퍼센트부터 낮은 퍼센트까지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기능은 따로 함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변수 뒤에 대괄호를 적고 그 안에 필터링 되는 식을 넣는 것입니다. 등락 컬럼에서 0보다 큰 값들만 필터링 한다고 했을 때 필터링 식은 df 대괄호 안에 컬럼인 등락을 적고 이것이 0보다 크다고 부등호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락이 0보다 큰 경우만 솎아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등락 퍼센트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던 것들을 df로 다시 저장을 해야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df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아까는 예제에서는 0보다 큰 것을 봤으니까 0보다 작은 등락 퍼센트가 마이너스인 것들만 필터링해서 보겠습니다. df 대괄호 안에 어떠한 필터링 식을 적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 필터링 식이 그냥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df 이제 필터링 할 기준 등락 퍼센트가 되죠. 등락 퍼센트 요게 0보다 작다. 이거를 원래 대괄원에 넣어서 앞에 df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어떤 의미인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등락 띄우고 퍼센트죠.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 각 인덱스의 등락 퍼센트 값이 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false or true로 알려줍니다. 불리언 자료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true인 애들만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92743 이게 인덱스가 되겠죠. 요 인덱스들만 인덱스가 있는 줄만 들고 오는 겁니다. 실행하면 927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오늘 오른 종목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난 10% 이상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필터링을 하듯이 파이썬에서도 파이썬 펜다스 모듈을 이용해서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능들이 많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좀 익숙해져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써보고 싶다면 어떤 분이 펜다스 치트시트라고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데 필요한 함수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링을 통해서도 어떤 함수를 쓰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얻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제가 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소를 저처럼 즐겨찾기로 추가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에서 차트 만들기처럼 플로팅을 해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